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그 선거 때 한번 인터뷰하고 네, 예, 네, 당선자로 꼭 오겠다고 약속을 맞습니다. 드렸는데 네, 약속을 지켰네요. 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대덕구민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박정현을 뽑아주셔서 음, 감사드리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박정현이 승리했다기보다는 대덕구민과 대전 시민이 음, 승리하신 선거라고 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 민생을 돌보지 않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음, 회초리를 세게 드신 거잖아요. 음, 예, 그리고 그게 성공이 된 거니까. 음,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 음, 민심이 정말 무섭다. 네, 예, 네, 국민을 정말 하늘같이 모시고 국민 음, 무서운 줄 알고 정치해야 음, 된다. 왜 군주 민수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음, 정치인들을 망망대해에서 잘 항의할 수 있도록도 하지만 배를 확 뒤집어 가지고 네, 물에 빠뜨리기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덕 구민 다음으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단 우리 캠프 음, 식구들이죠. 음, 사실 캠프에 이제 유급 그 운동원들도 있지만 대개 음, 캠프는 자원봉사자들로 네네네. 꾸려지거든요. 음, 예, 자원봉사를 보통 많이 하신 분은 한 세 달, 아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네, 달, 네, 뭐 이렇게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 그리고 음, 이번에 우리 그 유급이지만 음, 우리 율동하시고 이런 분들, 음, 운동원들이 너무 열심히 예, 음, 정말 본인이 박정현이라고 생각하고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음, 사실 지난번에 제가 고배를 마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음, 가족들이 저보다 정말 더 열심히 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음, 딸도 그렇고, 음, 아들은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말에만 내려와서 네, 했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한다. 그리고 음, 주변 사람들도 음,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음, 사실 정치인의 가족은 음, 어려워요. 처신이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 네, 뭘 할 때도 늘 음, 이게 우리 그 정치하는 엄마 또는 정치하는 음, 아빠 또는 정치하는 형제들에게 누가 음, 되지 음, 않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런데도 늘 박정현 정치인 박정현을 음, 지켜주신 가족들에게 예, 감사드리고요. 음, 또 하나 음, 예. 우리 동네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어, 너무 감사드려요. 음, 그 이제 유세하잖아요. 이 네, 차로도 하고 뭐 음, 걸어가면서도 하고 음, 그러면 우리 동네 꼬마들 그리고 음, 청소년들이 음, 그렇게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박정현, 박정현 뭐 이러면서 음,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음, 정말 그 친구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선에 도전했다가 공천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총괄선대위원장인가요? 네. 맡아서 노력하신 우리 허태정 전 그렇죠. 대전시장님은 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크게 도움이 네, 되셨죠. 일단 허 시장님께서 이제 출마하려고 하다가 이제 접고 음, 어 전체 대전 선거를 음, 총괄을 했고요. 음. 대덕에도 한 서너 번 오, 예, 네, 예, 오셔서 음, 지원 유세도 하고 같이 음, 시장도 돌고 음, 하셨거든요. 사실 쉽지 않아요. 음, 정치적인 꿈을 갖고 뭔가 도전을 하려고 했다가 음, 그 국면에서 접고 음, 지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음, 허태전 시장님이 통 크게 그렇게 음, 해주셔서 음, 아마 우리가 7석 다 된 거에 음. 허태정 시장님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열심히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 최초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음, 76년 만에 첫 여성 국회의원이 음, 났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기쁘기보다는 음, 좀 씁쓸하긴 해요. 예. 음, 대전이 광역시인데 음, 이제 비로소 여성 음, 국회의원이 음, 생겼다는 게 좀 씁쓸하고 근데 네, 다만 다행은 음, 이번에 두 명이나 생겼잖아요. 저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 유성이 황정화 후보도 됐으니까 그래서 두 명을 한꺼번에 배출을 음, 해주셔서 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음, 저도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음, 지역에서 잘 뿌리 내리고 음, 여성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음.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슈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시의원, 네, 그다음에 여성구청장, 네, 이제는 여성 국회의원 네, 하셨습니다. 네. 이제 여성 대전시장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은
다 자기 미래 꿈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그 시장이 목표라는 것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네. 시장 하려고 국회의원 하냐 이렇게 음. 공격을 하시던데 그건 아니고 음. 어쨌든 그 시기마다 음. 필요한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는 국가 아젠다가 좀 바뀌어야 될 시기인 것 음. 같아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감하기도 음. 하고 지금 기후위기나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 틀을 갖고 기반을 새롭게 음. 재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음.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음. 국회의원 도전하게 됐고요. 네. 또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 음. 됐으니까 국회의원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음. 앞으로 대전광역시를 또 한번 음. 이렇게 혁신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거는 또 다음의 문제지 지금 음.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충선에서 50.92% 득표율을 얻었고요. 상대 후보와는 약 8,000표 차이가 네. 났습니다. 승리 요인을 분석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음.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음. 이 심판이 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구청장을 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구민들이 평가를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구청장 네. 했을 때 일을 좀 잘했고 지금 대덕이 뭐 연축 혁신도시 지정이 됐는데 음. 가시화되지 않고 음. 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안 문제를 음. 구청장을 했든 네가 좀 잘 풀어봐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좀 포용하고 협치하는 모습도 과제일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제가 우리 상대 후보가 이제 유세 과정에서 정부도 국민의힘이고 음. 시장도 국민의힘이고 음. 구청장도 국민의힘이니까 누구보다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 선거 때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거고요. 선거가 끝나면 정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다 지역의 주민들, 네네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대면대면 할 일이 아니고 당이 다르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함께 협치해서 잘 일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저는 구청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구청장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협치하고 연대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동지였죠. 우리 박영순 네.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씀 전하셨습니까? 아직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데 그렇게 나가셔서 좀 안타깝고요. 뭐 다른 기회에 만나면 또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전 7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네.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민주당이 잘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일부는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기조를 바꿔라. 민주당이 제일 야당이니까 바꿔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런 뜻을 잘 받들어서 일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잘 바꿔야 되는데 조금 우려는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그 선거 그 다음 날 11일 날 56자 예, 그 입장문을 내셨죠. 네. 근데 그것도 직접 내신 게 아니라 사퇴를 한 비서실장을 시켜서 내셨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뭐지? 이런 우려가 있고 국무회의에서 이제 입장문을 내면 이제 그걸 보고 또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저는 그 국정 운영을 바꾸는 바로미터는 최상병 특검법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이제 개정한 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를 대통령이 수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 기조를 이제 바꾸겠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 문제부터 챙기는 실력 있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좀 한번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뀔 기미가 보이십니까?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왜냐하면 이제 그 청와대 지금 인사에서 거론되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야당이 연대해서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국정 운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에 대한 총선 민심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밝히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입장문을 그러니까 국민 대담화 형식으로 하시든 직접 나오셔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죠. 네. 왜냐하면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기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묻고 또 답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용산으로 옮기신 게 소통을 상징하겠다. 네, 네, 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용산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용산이 불통의 상징이 돼버려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네. 약진이 눈에 띕니다. 네, 아유, 예, 네.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는 경쟁 관계입니까? 상호 보완 관계입니까? 어떤 국면에서는 경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국면에서는 보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게 하고 이제 민생을 살리는 거 그리고 정치 개혁과 관련된 일들은 서로 상호 간에 연대 협력해서 해야지 될 거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는 어쨌든 저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경쟁 관계, 선의의 경쟁 관계죠.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재미있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법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검토도 저도 한번 해보고 지금 뭐 네. 동의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내용을 제가 네, 정확하게 네. 모르기 때문에 네. 의미는 제가 동의하는데 그래서 잘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네. 개헌을 통해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죠. 사실 지금 87년 헌법이 계속 유지가 돼서 현실을 못 담는 것도 있고, 그때는 이제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때문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선택한 거고,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물론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게 독재로 다시 회귀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개헌은 분명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개헌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잘 안 됐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야당이 잘 협조하지 않았고요. 충분히 지금은 수기 과정을 거쳐서 개헌 국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가장 강조하셨던 게 네. 민생 문제입니다. 네, 네. 민생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되겠죠. 지금 이제 3%대가 넘는 물가 때문에 이 월급 봉투는 똑같은데 물가는 점점 높아지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날마다 정말 가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OECD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겨울에 그 겨울 과일이 사과, 귤인데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하소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가 잡는 거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은 2%대로 물가를 잡겠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공약을 냈습니다. 하고 일단 이제 물가를 잡는 것도 같이 해야 되지만 일단 지금 골목 경제도 어렵고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너무 가벼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급히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지역 주민들 중에는 이것에 대한 기대치도 또 많습니다. 우선 급한 불은 좀 꺼야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 돈이 조금 돌아야지 되니까요. 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요. 지금 골목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얇아진 호주머니를 조금 채울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은 지역화폐 정책이라고 네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실제 지역화폐의 정책을 제대로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고 올해 예산도 윤석열 정부는 영원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3천억 정도 강하게 주장해서 지금 세웠는데 그거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를 예산도 조금 느리고 그리고 지역이 지금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런 그 볼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오히려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나 법을 좀 바꾸는 것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과 관련된 지원들, 네.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혁신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대출을 네, 받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이자를 낮추는 부분들을 일부 이제 정부가 하긴 했는데 좀 혁신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자가 높아져서 지금 은행권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은행이 무슨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가만히 있어서 돈을 벌게 된 건데요. 그런 돈들을 자영업을 살리는 거, 그리고 우리 전세 피해 청년들을 살리는 일,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에 쓰는 그런 정책들,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회 입성하시면 가장 먼저 챙겨볼 지역 현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덕구는 3대 현안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현안들이라서 좀 버겁긴 한데 이 문제를 풀어야지 대덕이 새롭게 이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혁신도시. 2020년도 10월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이것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일을 하반기로 좀 미루고 있어서 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얼른 땡겨서 지금 하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를 가시화하는 일들이 돼야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산업단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오래된 산업단지인데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저희 일이고요. 네. 세 번째는 대덕은 이제 철로 때문에 동서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고 네. 철로 부지 때문에 사실 가용 면적이 굉장히 줄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로를 지하로 넣거나 아니면 그 위를 잇거나 해서 동서를 좀 연결하는 걸 해야 되고요. 네. 주차장 부지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그 부지 일부를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 부지 또는 우리가 문화 그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네네. 문화 공간들로 활용하는 것들을 해야지 될 거고요. 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부분은 돌아오는 대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대덕구 인구가 지금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5개구 중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인구가 주는 네. 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인구가 주는 거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주거 환경, 두 번째는 교육 환경, 네. 세 번째는 문화나 이제 의료 환경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거 환경은 지금 조금 더 개선될 여지들이 많습니다. 새로 아파트들이 입주가 돼 있기도 하고 네.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교육 환경인 것 같습니다. 대덕에 지금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좋은 고등학교가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네. 근데 대전이 광역시 중에 사범대학이 있는 시 광역시인데도 사대부고가 없어요. 네. 유일하게. 그러네요. 그래서 사대부고를 대덕구에 입지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돌아오는 대덕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를 좀 확장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요. 대전 특히 대덕에 보훈병원도 있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도 있고요. 이게 다 공공병원이고 종합병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은 좀 이게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훈병원은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병원이고 네. 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산재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잖아요. 네네. 종합병원에 소아청소년과도 있어야 되고 산부인과도 있어야 되고 일반 내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적십자사를 이용해서 공공병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을 이용해서 공공병원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공공병원이 우리가 OECD 꼴찌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병원을 만들 때 예타를 하면 사실 공공병원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인구가 조금 줄고 있는 대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공병원을 만들 때는 예타를 면제한다든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입법을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아마도 대덕을 충청권 핵심
성장 거점 도시로 네.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림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까? 네. 그 대덕의 도시 비전이 필요한데 음. 아직 이렇게 대덕구 주민들이 우리 도시는 어떻게 갈 거야라는 음. 상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기회는 충청권 메가시티거든요. 네. 그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대덕이 지리적으로 거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 가운데의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핵심 성장 거점 도시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교통. 음. 대덕이 교통망이 굉장히 좋죠. 네. 지금 2개 IC가 있고 지금 제시도 하나 만들어지고 충청권 광역 그 도시도 되고 그리고 또 트램도 들어오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CTX와 알파 예 그것도 지금 공약을 했는데 네. 그거가 들어오면 오정역이나 대전 산단역도 생기고 해서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재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덕에 있는 인재들도 굉장히 좋고요. 네. 또 혁신 도시가 되면 새로운 이제 젊은 인재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인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반이 이렇게 생산 기반이 있어야 네. 되는데 우리는 산단이 있고 또 바로 강 건너편에 연구단지가 있기 네. 때문에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대덕을 충청권의 핵심 성장 거점 도시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개족산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네. 생태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한데요. 지금 대덕은 산업단지도 있는데요. 개족산, 대청호해서 환경이 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보다도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족산, 대청댐을 잘 엮는 생태 관광 특구를 만드는 것이 네. 굉장히 주요하겠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관광법, 관광기본법 이런 것들도 이 생태 관광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서 중앙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생태 관광 특구가 생기면 또 지원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만들어서 우리 관계 인구들 지금 사실은 전반적으로 인구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가 되면 관계 인구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관계 인구들도 더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대덕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연축 혁신도시 완성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힘을 쏟을 계획이시죠? 그렇죠. 이제 가능하면 과학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관들 좋은 기관들 특히 좋은 기관이라는 게 기관 자체가 좀 규모가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 기관이 작다 하더라도 이게 끌고 올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 네. 작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생태관광 특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대덕구의 발전과 환경 보존 네. 상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동시에 두 마리 같이 토끼를 다 잡아야죠.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전혀 다 이질적인 두 개가 콜라보돼서 새로운 발전 비전을 만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가 있어서 우리 대덕은 일자리가 있는 거고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저감시키면 되는 문제고요. 또 생태 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거는 미래형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네. 이 양자를 잘 연결하는 것이 미래형 도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4년 뒤에 대덕구 어떤 모습이시길 기대하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는 행복 도시를 꿈꿉니다.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것이 대덕은 저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환경도 우수하고 또 산업단지도 있고 또 공동체도 저희가 잘 보존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개가 잘 콜라보되면 충분히 더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이 잘 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발현시켜서 정말 늘 가능성이 열려 있는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에는 또 대학도 자리해 있습니다. 한남대학이 네, 있죠. 네, 네. 네.
대학의 창원 문제라든지 네. 대학과 지역의 연계 네. 이런 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이제 학생들로만 대학을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네. 그래서 대학이 지역의 평생 교육, 그리고 재교육의 산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이 한남대학은 산학연대를 잘 하고 있고 지금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대덕 주민들이 더 질 좋은 평생 학습의 장을 네.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대부고 유치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진행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지금 사대가 있는 곳이 충남대학교, 음. 그리고 한남대학교, 그리고 모건대학도 사대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이제 충대, 한남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거점 대학이 있는 데에서 사대부가 없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한남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랜카드를 붙였더니 한남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님께서 전화도 주셨어요. 네. 하면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예전에 그런 시도도 또 있었기 때문에 네. 한남대하고 잘 콜라보해서 사대부고를 만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치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다가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뭐 기후위기, 양극화 불평등 문제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 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그 대신 대안은 이게 현실과 유리된 대안은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지명직 최고위원이신데요. 네. 다음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에 도전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사실 최고위원이 돼서 현안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또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는 그래도 당의 중요한 역할은 하겠다. 당에서 여러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에 당장 도전하기보다는 당의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 출신 중에 우리 중구죠. 김재선 구청장 네.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민단체 활동가분들이 정치권에 이렇게 들어오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우리 한국 사회, 지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주로 제시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는 그런 비전을 갖고 현실화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장착한 사람이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그 비전을 차근차근 집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적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시의원도 했고 또 구청장도 했고 네.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차근차근 잘 단계를 밟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선 구청장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누구보다도 다 중구를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변화하는 중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모토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제가 응원하고 또 필요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도 잘 챙겨야 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도 끌고 나가야 하는데 균형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두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은 지역 발전은 국가의 비전이 바뀌어야지 지역이 같이 연동돼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함께 가야지 된다. 정책은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지역 활동이라는 게 있죠. 이제 주민들 만나고 뭐 이런 활동들은 일단 5대5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각오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 선거에서 보여주셨던 민심, 군주 민수를 가슴속에 굉장히 깊이 새기고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고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민들과 늘 상의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불안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우리 대덕구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국회의원, 그리고 대덕구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 그리고 우리 대덕구민들과 함께 웃고 웃는 따뜻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당선인이었습니다.